요즘 학생들이 빠져 있다는 영앤리치가 되는 방법. 우리는 단순히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들의 진짜 정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전교 1등부터 대기업 직장인까지 한국의 똑똑하다는 청년들이 왜 줄줄이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돈벌이 강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를 해킹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현대판 주술에 가깝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누른 좋아요 한 번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살인병기가 되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2억 5,50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수익을 거머쥔 18살의 소년. 교복 대신 명품을 입은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선언합니다. 자신은 사회가 짜놓은 견고한 가난의 구조를 완전히 깨부쉈노라고 말이죠. 친구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장난처럼 건네며 성공을 증명하는 짧은 영상. 그 속에서 빛나는 부의 상징들은 지금 10대들의 마음속에 선망이라는 이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인증샷과 찬사로 가득한 댓글창 너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부신 조명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기괴하고도 비정한 착취의 구조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너희들 혹시 이런 영상 본 적 있니?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반 아이들의 90% 이상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손을 든 것입니다. 교사도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교과서 속 지식보다 스마트폰 화면 속 성공파리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공부가 적성이 아니라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라는 그들의 외침은 간절함이라는 미끼를 던져 아이들의 미래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장이 아닌 일확천금을 꿈꾸는 불안한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프로필에 고정된 영상을 확인하라는 지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댓글을 달라는 유혹. 아이들이 그 유혹에 응답해 댓글을 다는 순간 기계적인 자동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메시지에 담긴 정체불명의 링크. 그 링크를 클릭하는 손가락은 설렘으로 떨리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성공의 비법이 아닌 차가운 결제창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강의료.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 돈만 내면 나도 저 영상 속 주인공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공파리들의 마케팅은 무서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파고듭니다. 공부해봐야 답이 없는 것 같지? 전교 1등도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해.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한 그들의 말에 아이들은 무장해지됩니다. 너의 그 답답한 마음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팔로우하고 내 강의를 들어봐. 마케팅의 천재라 불리는 이들은 아이들의 결핍을 정확히 조준합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격은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비쌌습니다. 결제를 마친 아이들을 기다리는 건 드디어 공개되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법은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이 강의를 들으세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셀링의 굴레. 결제창은 닫히지 않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대로 된 교육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제목과 껍데기뿐인 말잔치만 가득할 뿐이죠.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까워 포기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 아이들은 그렇게 실체도 없는 허상을 쫓아 자신의 소중한 용돈과 시간, 그리고 부모님의 신뢰까지 바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카데미의 실체는 결국 신종 다단계였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자신이 샀던 강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너네 돈 벌고 싶어? 그럼 나한테 메시지 보내. 영상 제목은 늘 다 알려준다고 말하지만 정작 알려주는 건 단 하나. 남을 끌어들여 결제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친구와 지인을 늪으로 끌어들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제보를 받고 추적을 시작했을 때 이미 이 구조에 가담한 학생의 명수는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분투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하고도 빠른 파급 속도였습니다. 고등학생 혜영이도 이 늪에 빠진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혜영이는 스스로에게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키가 160cm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는 자격지심이 늘 그를 괴롭혔죠. 아카데미는 그 상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 부족함을 세상에 증명해봐. 키가 작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카데미가 준 꿀팁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이었죠. 혜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패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이는 추석 때 받은 용돈 16만 원을 먼저 보냈고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다시 4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조언해준 대로 대본을 쓰고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책을 잡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인 척, 키가 작아 슬픈 아이인 척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콤플렉스를 팔아 사람들의 팔로우를 유도했습니다. 땅꼬마 고등학생의 새로운 도전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해줘. 영상 속 혜영이는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혜영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러도 가고 싶었던 경제적 자유라는 꿈은 어느새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대가다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핵심 구성원인 지찬이는 혜영이가 동경하던 모델이었습니다. 지찬이가 올린 영상 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은 아빠에게 현금 100만 원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노력해서 벌었어. 효도할게. 이 나이에 이렇게 큰 금액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부모님의 찬사. 이 따뜻한 가족의 풍경은 수많은 아이에게 나도 저렇게 효도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지하는 모습 때문에 더욱 신뢰를 얻었던 이 영상은 사실 다음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한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지찬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학교는 안전이 염려되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대표님은 내 양아들처럼 우리 애한테 잘해줍니다. 지찬이의 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돈 얼마 벌었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학원 강의 들으면 다 서울대 가나요? 이건 온라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활동을 정당한 비즈니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냐며 억울해하는 부모의 모습 뒤에서 아카데미의 사업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는 법을 가르치는 강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목적이 오로지 다음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독자적인 경제적 구조 없이 내부적으로 뒷사람에게 받은 돈을 앞사람이 가져가는 형태.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유형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이들을 세뇌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성취를 이뤄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패배자의 삶으로 규정하며 아이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200충, 300충이라는 끔찍한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월급여 200만 원 정도를 받는 성실한 노동자를 비하하며 낮춰 부르는 말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 동안 일한 노고가 푼돈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자조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스스로를 냉소하고 시대를 비관하는 청년들, 고수익 알바, 단기 알바, 꿀알바 같은 키워드들은 이런 상실감에 빠진 청춘들을 자극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급등하는 자산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결국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은 그렇게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감의 끝에서 주영 씨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본 월 800만 원 보장이라는 문구. IT 관련 업무이며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외출 통제도 없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빠지게 일해서 300만 원 버는데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리스크라고 해봐야 돈을 좀 덜 받는 정도겠지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이들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의 눈빛은 돌변했습니다. 너 마음대로 못 나간다. 총과 파이프를 든 팀장의 협박 앞에 주영 씨의 희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참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업무를 거부하자 3시간 동안 파이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기절하면 다시 깨어서 때리는 악랄한 반복. 주영 씨는 100일 넘게 수갑을 찬 채 감금되었습니다.
사람 취급은커녕 이틀에 한 번 주는 쌀밥조차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맛있게 느껴질 만큼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출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불릴 만큼 주영 씨의 몸과 마음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30살 소리 씨도 비슷한 덫에 걸렸습니다. 투자 사기로 순식간에 빚이 1억 가까이 불어난 그녀에게 투자 자문회사 전달 업무라는 알바 공고가 보였습니다. 건당 16만 원이라는 좋은 조건. 그저 서류가 든 쇼핑백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증권사 고객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문회사다. 3개월 견습이 떴나면 정직원이 될 거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쇼핑백 안에는 누군가의 피눈물이 섞인 9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소리 씨는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내가 그랬대요. 난 그냥 전달만 했는데.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소리 씨는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배달한 9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작 범행을 설계하고 수익을 가져간 윗선은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철저히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간절했던 청년들을 일회용 도구로 쓰고 버립니다. 가해자가 되어버린 피해자들. 법은 그들에게 미필적 고의라는 죄명을 씌우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29살 주희 씨의 인생도 그날 이후 멈춰버렸습니다. 여행사 경비 조달 업무인 줄 알았던 일이 그녀를 전과자로 만들었고 1년 반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에게 사회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출소 후 그녀를 기다리는 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2억 5천만 원의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집 앞까지 찾아와 편지를 남기며 압박했습니다. 전과가 생긴 그녀에게 허락된 일자리는 이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시간당 5천 원짜리 세탁물 개달 알바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규직 노동구조는 붕괴하고 비정규직, 단기 알바가 대다수인 노동구조로 빠르게 변했지만 우리의 법과 사회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틈새를 범죄 조직이 파고든 것입니다. 범죄 경향은 이제 온라인을 무대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SNS와 포털 사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고 있죠. 클릭 한 번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그렇게 유입된 후에는 철저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구조. 이것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우리 공동체가 방치한 거대한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주영 씨는 다시 새벽을 깨웁니다. 매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피부약과 정신과 약을 챙깁니다. 한때는 벤츠 타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성공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연락하고 걱정되는 일 있으면 함께 고민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삶.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안부 전하는 거, 그게 진짜 성공 같아요. 그 당연한 일상을 위해 그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식당 알바로 향합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금 성실한 삶에 대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상실감. 그 상실감이 청년들을 불안의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한 방을 노리는 시대 정신이 더 많은 괴물을 키워내기 전에 이제는 공동체가 대답해야 합니다. 나락으로 예고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정직한 땀방울이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모든 이들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청년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